서면으로 들어온 질문부터 답변하고 그 다음은 자유스럽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국 단위로 대한정책국을 신설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지방대학이 살아나려면 대학의 질을 높여야 돼요. 통폐합 서로 통합하고 덩치만 키워가지고 그 천억 받아본들 그 2, 3년 내 경직성 경비로 다 소모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대학의 몰락만 더 초래하는 거예요. 이젠 대학도 폐교해야 할 때는 폐교해야 돼요. 경쟁력이 사라지는 대학은 문 닫아야 돼요. 그리고 실력이 안 되는 대학들도 문 닫아야 돼요. 지방대학이 살아나려면 대학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내려오는 대학이 돼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 동부에 아이비리그 있다면 서부에는 스탠포드를 비롯한 동부 못지않는 대학들이 있어요. 남부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대학의 질을 높여서 서울에서도 대구로 오는 학교를 만들어야지 지방대학이 살 수 있다. 대학정책국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대구시가 기업은행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대전시도 유치를 한다고 그럽니다. 왜 대전시만 그러겠어요? 전북에서도 하고 다 같이. 문제는 총선 후에 국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이게 입법상 문제입니다. 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 내년 총선 후의 이야기지 대구에서 기업은행을 반드시 가져온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교육발전 특구를 공모 중인데 뭐 대구도 이거 참여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교육발전 특구를 하면 공교육의 질은 좋아진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여기서 말할 때 교육은 대학 교육은 빠집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이야. 하향 평준화 교육이 지난 30년간 끊임없이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학력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아주 바람직스럽지 못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교육 특구가 되면 특목고라든지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그런 게 마음대로 설립의 자유가 있고 그렇게 되면 좋은데 내가 듣기로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만이라도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교육발전 특구라면 우리도 참여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민선 8기 3년차에 들어서 중앙분기와 선거의 점수는 여러분들이 매기는 겁니다. 22대 총선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회의다. 선거 결과에 따라 대구 시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선거 지면 식물 정권 될 거예요. 옛날에는 대통령 권력이 국회 권력을 압도를 했어요. 지금은 대통령 권력하고 의회 권력하고 비등해졌어요. 그래서 선거 지면 아마 정책 추진 동력이 거의 사라질 거야. 그래서 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 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 전망은 밝지 않다. 나라가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그리워지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JP입니다. 김종필 총재입니다. 그분은 이쪽 저쪽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중간자 입장에서 서로 타협을 붙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기를 양보하고 양해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정치를 이끌어간 분이 나는 김종필 총재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타협이 안 되고 극단적인 대립을 할 때마다 김종필 총재 같은 분이 있었으면 중재라도 해서 접점을 찾았을 건데 그런 큰 인물이 없으니까 나라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모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뭐 오늘 아침 언론에서 말하는 그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안 나갈 테니까 너희들도 각오해라. 초선부터 시작해서 중년까지 전부 물갈이 할 테니까 각오하라. 뭐 이 소리 아닙니까? 대학정책국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대구시가 내년도에 사상체조 국비 8조 원 시대를 개막했다.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TK 신공항 사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구 미래 100년을 담보하는 사업이 되니까 새해부터도 TK 신공항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공항을 만드는데 주력을 할 겁니다.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 성서, 칠곡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지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30년 신청사 완공까지 시기가 빠르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나는 2030년도까지 신청사 짓겠다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없을걸요. 신청사 지으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재원이 있어야죠. 빚내서 어떻게 신청사를 짓습니까? 대구 시민들의 75% 이상이 빚내서는 절대 청사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원 마련하려고 하니까 기존 시유지나 공안지 지금 제대로 쓰지도 않는 그 땅은 팔아야죠. 그 땅을 팔지 않고 어떻게 청사를 지어라 말입니까? 5천억에 달하는 거를. 신청사를 짓는 데는 정부 지원이 단돈 1원도 하지 않습니다.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북도청이 대구에 있다가 안동 갈 때는 그런 법에 나와 있어요. 그 외에 대구 신청사 짓는 거는 정부 지원이 단돈 1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빚내서 지을 수 없다면 기존에 있는 공안지나 시유지 예산을 매각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지. 내가 무슨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금호광물 팔아서 신청사 지으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신청사 재원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지금 계속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대구가 부동산 경기가 나빠진 것은 부동산 난개발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난개발을 유도하는 바람에 공급 과잉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전국에서 대구가 제일 폭락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급을 조절하겠다. 부동산 경기는 언제나 사이클이 있습니다. 경기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최근 간부회에서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안건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죠. 공항건설의 주체가 군공항 부분은 대구시가 하고 민간공항 부분은 국토부가 한다면 같은 터에 같은 장소에 손발이 어긋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통합신공항의 주축은 군공항입니다. 군공항이 주축이고 민간공항은 군공항에서 활주로를 부과하는 겁니다. 시설도 부과하고. 그래서 정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대구시가 국토부의 위임을 받아서 국토부하고 같이 이거는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야 공항 관리하는데, 건설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다. 달빛철도법을 지금 중앙 언론에서 그게 뭐 예단한다고 이제 비난을 하는데, 참 나는 사람들이 사회 간접 자본을 활용하는데 어떻게 앞날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현재 기준으로 하는지, 그래서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철도는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다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철도 노선을 한번 보시죠. 주요한 철도 노선은 전부 서울 중심으로 전국을 뻗어나가고 있어요. 동서간의 철도는 거의 없어요. 서울을 중심이라 아닌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쪽 횡단철도는 달빛철도가 처음입니다. 그럼 거기에 얻어지는 효과가 현재로서 달빛고속도로의 통행량이 적다고 해서 과연 달빛철도의 통행량도 적을 것이냐? 나는 그건 난센스러워. TK 신공항이 있어요. 호남에 500만 명이라는 호남 분들이 인천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1시간만 전철 타면 대구 오면 세계로 나갈 길이 열리는데 뭐 하려고 인천까지 가요? 그때 되면 달빛 고속도로도 미어 터질 겁니다. 여객과 물류가 동시에 교류되는 기회가 TK 신공항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호남의 첨단 산업들이 인천까지 물류 수송을 하러 올라가겠습니까? TK 신공항으로 오지. 우리나라에 세 가지의 나라의 미래를 좀먹는 갈등이 있어요. 그 첫째가 남북 갈등입니다. 남북 통합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동서 갈등입니다. 남북 갈등 못지않게 영원한 갈등이 심각해요. 그 갈등을 통합하는 수단으로 달빛철도가 해낼 수도 있다. 몇십 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지역 갈등으로 영원한 갈등으로 빚어지는 그 국민적 에너지를 해소를 한다면 그 기회비용은 몇 푼의 경제적 가치, 그게 비견할 바가 아니다. 세 번째가 보수진보 갈등이에요. 그 갈등을 중재하고 통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다음 정권 어디 가더라도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3대 갈등 중에 하나가 지역 갈등입니다.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동서의 혈맥을 뚫는 거예요. 고속도로도 했지만은 이제는 철도까지 뚫자. 그리고 TK 신공항을 통해서 호남의 첨단 물류도 인천 안 가고
TK 신공항으로 오자. 그렇게 되면 경제적 가치라는 거는 그것까지 예상에 넣어서 예탈을 하면 그거는 일을 훨씬 넘길 겁니다. 올 한 해 민생계획의 선두주자로 대중교통 무료 이용 70세 정책, 대형마트 이런 정책이 있었는데 2024년에 준비하고 있는 민생계획은 내년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새해 대구시장으로 해야 할 과제 3가지가 있다면 3가지가 아니고 여태 1년 6개월 동안 시정을 하면서 숨막히게 지금 해온 게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을 지금 전부 이제는 주워 담을 때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이거는 내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이건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시의 5분 발언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K2 후적지 인근 10만 세대를 분양하는 시점까지 대수 시현역의 신규 아파트 승인을 중단하면 기존 도심은 침체될 게 뻔하다고 지적이 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참 1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뒤에 가서 아파트의 수급 조절을 하는 얘기입니다. 구도심은 침체될 게 뻔하다? 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구도심 개발할 거 개발해야죠. 근데 신도심을 개발하면 거기에 대구 사람만 살겠느냐 이 말이에요. K2 거기에 첨단 산업용지가 들어오게 되면 대구에서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타지에서는 안 오냐 이 말이에요. 아파트 수급 조절을 적절히 그때까지 하자 이 말이에요. 대구 신청사 건립 자금으로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시의 동의가 남아있지만 중구청이 동인청사에 넣어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구청이 사면 되겠네. 동인청사를 사면 내 팔겠어. 그런데 그냥 못 줘. 무슨 대구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재정 파탄 지경까지 왔는데 이 중구청이 자기들이 하려면 이걸 사야 되는데 중구청이 살 돈이 있어요? 원래 세대의 시정 성과는 무엇인지 뭐 제가 이거 자평하기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세요. 나는 가장 최대 성과는 지난 4월에 신광 특별법 통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되면서 기부대 양녀 사업으로 오로지 대구시에만 책임을 지었던 것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으니까,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전환을 시켰으니까 그만큼 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었으니까. 기호 적재 논란이 많은데 내년 행사는 나는 이런 거 방침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참 여러분들 그 오해가 많은데 나는 기호 축제를 반대한 일이 없어요. 아니 그거는 집회 시위의 자유인데 저거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왜 하필 집회 제한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도로를 막고 점거하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불법이죠. 기호 축제 하라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장소를 집시법 12조에 집회를 못하게 하는 제한구역을 10시간 동안 가로막고 점거해서 시위를 하느냐. 그건 불법이죠. 법원 판결에도 거기 점거해서 시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울 같은 데 기후축제하는 거 보세요. 지난번에 할 때 차선을 한 차선을 해갖고 행진하라고 했어. 일시 행진하라고 했어. 어떻게 앞뒤 다 막고 통째로 점거해서 하느냐. 그런 불법이 어디 있어요? 내년에도 그런 불법은 판사는 집회 제한구역에서 점거해서 집회하라는 판결은 할 수가 없어요. 도로 점용 허가권은 행정관청에 있어요. 집회 시위가 제한되지 않는 지역에서 가서 얼마든지 집회하라. 올해처럼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도로를 막는 거는 내년에는 똑같이 허용을 안 할 겁니다. 검사 홍준표, 윤석열, 한동훈의 정치 참여가 갖는 의미 이야기하는데 나는 검사 11년째 못했어요. 이 두 분은 평생을 검사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걸 역사적 의미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어서 평생 검사하려고 했는데 슬로트 무실 사건 하면서 이건계하고 고검장들 너희 두들겨 잡는 바람에 나가달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정치판 들어온 것 뿐입니다. 나는 이분들하고는 좀 틀리죠. 22대 총선 앞두고 대구 지역 국민의힘 출마단을 윤곽에 드러나고 어떤 인물을 공천해야 하고 어떤 인물을 공천해야
아니, 국회의원 같은 사람 좀 공천해서 뽑아주세요. 아무리 대구지만 좀 국회의원 같은 사람 좀 뽑아주세요. 내가 보니까 재산 형성 경위도 불명한 사람, 뭐 거기다가 대구시 망쳐놓은 사람들, 국회의원을 하는지 국회의원 놀이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설치고 있으니 대구시가 제대로 될 리 있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된 사람 뽑아주세요. SBC 구성을 연내에 마치는 게 목표였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좀 그거 한 게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대행자로 지정된 것도 좀 늦어졌죠. 국방부로부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SBC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부채제로가 취임 일성이었는데 내가 해보니까 빚을 더 안 지는 걸 우선 1차적인 목표로 합니다. 워낙 이게 재정 관리를 엉망으로 해놔가지고 재정 관리를 정상화시키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민선 출범하고 처음으로 작년에 지방채 발행 안 하고 예산 짰어요. 금년에 더 어려운 상황인데도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다. 빚은 더 이상 지지 않는다. 세분 제로를 하려면 대구 시유지 중에서 쓰지 않는 것은 또는 시 재산 중에서 쓰지 않는 것은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보류하고 대신 빚은 더 이상 지지 않는 그런 대구시 재정은 만들도록 하겠다. 최근 인천시는 또 미리 50년 사업을 지금 벌려놓으니까 빚 갚는데 재정 여력이 참 딸립니다. 빚 갚을 돈을 미래 50년 사업에 지금 다 투입하고 있어요. 최근 인천시는 성인이 될 때 1억 원씩 지원하겠다는 출산대책을 내놨다. 나는 이런 거 줄 돈 없어요. 출산대책이 돈 때문에 또 애 안 낳는다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 율이 대폭 떨어지는 거는 가장 먼저 젊은이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나이 차면 결혼하고 하는 게, 결혼하면 애 낳고 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지금은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게, 그게 사회풍조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느 조사 보니까 결혼보다 동거를 더 선호한다. 그리고 동거를 하더라도 애는 안 낳는다. 그런 사회풍조가 지금 만연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런 사회풍조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집값 문제하고 자녀 교육 문제, 보육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하느냐.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중에 하나서 여성 경력 단절하는 거를 철저하게 그거는 보호를 해줘야 돼. 그 세 가지를 제대로 국가가 관리를 해주게 되면 출산율은 자연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 돈 1억 원씩 준다? 이거 가지고 출산율 안 올라갑니다. 돈 때문에 애 안 낳는 게 아니거든. 제일 중요한 거는 사회풍조예요. 집 문제, 교육 문제, 보육 문제, 경력 장려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 그 대구시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가 할 일이죠.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한 뒤 후적지, 이거는 사실 군부대 이전 사업이라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늘 그래왔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서 기부대 양력 사업으로 국방부하고 합의 본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나는 이게 된다고 보지 않았어요. 민선 7기 들어왔어요. 8기 들어왔어요. 그냥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군사 이전 TF팀을 만들고 이러고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합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전을 합니다.
국방부가 동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해도 돼요. 이제는 합의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하고 난 뒤에 그 지역에 우리가 어떻게 대구 미래 50년 사업을 준비해야 될지 그건 지금부터 구상을 해도 괜찮다. 근데 기부대 양료 사업이 신공항 사업이 있거든. 있잖아요. 근데 군부대 이전 이것도 기부대 양료 사업이야. 대구시가 이게 신공항 TF하고 기부대 양료 사업 SPC를 또 만들어야 돼. 근데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것도 우리가 합의는 많았는데 그걸 순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어느 정도 이게 SPC가 모양 갖춰지고 난 뒤에 해도 늦지는 않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국방부가 최적의 장소를 합의를 볼 겁니다. 대구르페이 올해 예산이 12월 초에 조기 소진지에 충전 할인과 대구르 앱에서 결제할 때 할인도 조기 마감되는데 내년에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돈 없습니다. 있으면 할게. 내년에 이제 추경을 할 때 지방 세수가 좀 늘어나고 추경을 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원래 대구시정의 성과를 5대 뉴스를 선정한다면 굿뉴스와 배드뉴스. 나는 배드뉴스라는 거는 별로 기억이 없고 원래는 참 1년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구상하던 것에 거의 100%를 다 했습니다. 100%를 다 했고 달빛절도 그거는 예초부터 내가 내세운 공약도 아니고 신공항하고 난 뒤에 호남의 물류 여객을 영남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달빛철도법을 구상을 했고 그걸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서 윤재욱 대표한테 대표에 발의해달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부가적으로 한 거고 나머지 금년에는 5대 뉴스가 아니고 거의 다 연초에 구상했던 거는 거의 100%다 했다. 대규모 밑거린 사업을 2년차에 모두 거래놨다. 그렇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이제 4년 동안 해야 할 전체적인 밑거림은 나는 다 그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2년 6개월 동안은 내용물을 채우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재선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장에 오더라도 동력 일정 꾸준히 추진될 수 할 방안이 있는지 그거는 2년 6개월 동안에 사업이 일정적으로 진척이 돼버리면 그거 못 뺍니다. 빼면 뭐 시장 그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50년 사업을 거의 착수하고 착공하고 그래 해버리면 후임시장 누가 오더라도 그거는 손 못 댑니다.